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산 명리학의 천호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천호산 명리학 초급반 제14강 사주와 절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주와 절기입니다. 사주와 절기 그 첫 번째, 자, 사주의 원리는 기후의 원리 그대로 음양과 오행의 기호인 간지로 풀어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주 해설의 모든 표준은 기상의 법칙에 두게 되는데, 특히 기상 변화 과정에서 절기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러므로 일자의 숫자, 자, 매일매일 가는 일자의 숫자입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사주 해설에 있어서는 거의 무시된다,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전령 변화의 실질적 표준이 24절호를 중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2절은 월령의 변화, 즉 달이 바뀌는 것을 뜻하고 12후는 중간에 기운 역할을 하게 되므로 이것을 중기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로 절우에 의해서 월령이 결정되는 날짜와 단순한 날짜에 의해서 월이 바뀌는, 달이 바뀌는 형식적인 월과는 크게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즉 입춘, 경칩, 청명 등의 절기가 어느 시각에 드느냐가 관건이 되는 것인데요. 예컨대 정월은 입춘이 드는 날 시각이 지나야 비로소 문법 그대로 정월인 이늘로 보고, 우수가 되면은 이늘의 중기가 된다, 이렇게 봐야 마땅하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입춘시각 이전은 전년도 12월로 봐야 하고 입춘시각 이후는 신년 정월 1일로, 자, 정월로 보게 되는데, 사주의 원리는 철두철미하게 기상절호의 법칙에 일관해야 되기 때문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섯 번째, 예를 들어서 2020년 음력 2월 23일이면 입춘이 지나기 때문에 신축년 인을, 즉 정월생으로 사주는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주 또한 음력 정월 초라도 입춘이 지나지 않으면 전년도 12월인 축월생으로 사주가 성립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다시 그 뒤에 사주를 세울 때에 좀 더 설명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주와 24절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월입니다. 정월의 절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입춘이 지나야만 정월로 들어간다고 하기 때문에 입춘은 양력 2월 4일경입니다. 어떤 경우는 3일이 혹 되는 수가 있습니다만 거의가 2월 4일에 입춘이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24절기 중에 첫 번째 절기로 봄으로 접어드는 것을 말하는데요. 음력으로는 대개 이 정월달이 되고 섣달에 입춘이 드는 경우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보면은, 자, 그 두 번째, 우수입니다. 우수는 양력 2월 19일경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날씨가 풀려가지고 봄 기운이 돋고 초목이 싹트게 되는 절기로, 예로부터 우수, 자, 경칩에 대동강물이 풀린다는 말이 있는 때가 이때입니다. 두 번째, 2월입니다. 2월의 절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은 경칩이죠. 경칩인데 이 경칩은 양력 3월 6일경에 경칩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경칩은요, 땅속에 들어가 잠을 자던 동물들이 깨어나서 꿈틀거리기 시작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렵에는 개구리들이 나와서 알을 낳는 그러한 때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두 번째로 춘분입니다. 춘분은 양력 3월 21일경입니다. 21일경인데
겨울에 짧았던 낮이 길어지고요. 밤낮의 길이가 똑같아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음력으로는 2월인데 바람이 많이 불어서 꽃샘추위가 있게 되는 그러한 때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세 번째는 3월의 절기입니다. 3월의 절기로는 청맹입니다. 청맹. 첫 번째 절이 달이 바뀌는 그 전령이 청맹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청맹은 4월 5일경입니다. 4월 5일경인데 한식의 하루 전날이거나 한식과 같은 날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농가에서는 논농사 준비 작업을 시작하게 되는 때죠. 그 두 번째는 고구입니다. 고구는 4월 20일경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절과 전령과 절기 사이는 15일의 차이가 나죠. 그래서 고구는 양력 4월 20일경에 든다. 그런 장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봄비가 잘 내려오고요. 온갖 곡식이 윤택해지는 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에 가물게 되면 땅이 석자가 마른다고 하여 그의 농사를 망친다고 한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네 번째 4월입니다. 4월의 절기입니다. 4월은 입하가 되죠. 4오미가 여름이기 때문에 입하가 됩니다. 입하는 양력 5월 6일경에 들게 되고요. 여름이 다가온 것을 알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고구 무렵에 마련한 모짜리가 자리를 잡아 농사일이 더욱 바빠지는 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소만입니다. 소만은 양력 5월 21일경이 되겠습니다. 여름 기분이 나기 시작하면서 식물이 성장하는 때이죠. 그래서 농가에서는 모랭이 준비가 한창이고요. 여러가지 밭농사에 바쁜 그러한 계절로 그러한 절기로 접어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월의 절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망종입니다. 망종은 양력 6월 6일경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망종은요, 벼나 보리 등 이 수염이 있는 곡식의 씨앗을 뿌리기에 적당한 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리는 익어서 먹게 되고 뱃모는 자라서 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지인데요. 하지는 양력으로 6월 21일경입니다. 그래서 1년 중에 낮이 가장 긴 절기죠. 그래서 어른들은 모내기를 모두 끝내고 이때까지도 비가 오지 않으면 기우제를 지냈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6월의 절기입니다. 6월의 절기는 소서입니다. 소서. 그 첫 번째로 소서가 되면은 작은 더위란 뜻이 되겠죠. 그래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때인데요. 그래서 온갖 과일과 채소가 풍성해지고 밀과 보리도 먹을 수 있는 그런 때이다. 그런 장이 되겠습니다. 그 두 번째는 대서입니다. 보름 뒤가 되게 되면은 대서는 양력 7월 23일경인데요. 대서는 큰 더위라는 뜻으로 몹시 덥고 큰 장마가 지는 그런 절기가 되겠습니다. 이때가 과일 맛이 가장 좋은데 비가 적게 와야 더욱 제맛이 난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 7월의 절기가 되겠습니다. 7월은 이미 입추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양력 8월 8일경인데요. 물론 이때가 여름에 더위가 한창 있습니다만은 이때에 이미 입추의 절기는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접어든다는 뜻을 가진 절기인데요. 따라서 이때부터는 가을 채비를 시작해야 하는데 어정칠월, 건들, 팔월 이러한 말이 전해져 오는데 어영부영 하는 그러한 달이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두 번째로 처서입니다. 처서는 양력 23일입니다. 23일인데 이 처서는요, 여름이 지나고 더위가 가게 되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래서 따가운 햇빛이 누그러져서 풀이 더 자라지 않는 그런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서가 지나면 모기도 입이 비뚤어진다고 하는 그러한 때가 바로 처서입니다.
이때가 되면은 모든 이 풀이 솟아지면서 더 이상 클 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처사가 지나고 나면 우리가 할아버지 묘소 내지는 이 벌초하는 그런 날을 잡고 벌초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주와 24절기 중에서 8번째 8월의 절기입니다. 8월은 백로가 먼저 들면서 8월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로는 양력 9월 8일경인데요. 백로는 이슬로자죠. 이 노자가 이슬로자입니다. 그래서 이슬로자를 써서 밤에 기온이 내려가고 풀잎에 이슬이 맺히는 등 가을 기운이 완연히 나타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추분입니다. 추분은 양력 9월 23일입니다. 하지 이후로 낮이 조금씩 짧아져서 밤과 낮의 길이가 같아지는 때인데요. 추분이 지나면 점차 밤이 길어지고 가을이 왔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때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9번에 9월의 절기입니다. 9월은 한로입니다. 한로. 양력 10월 8일경인데요. 한로는 글자 그대로 찰 한자지요. 찰이 설이 맺힌다는 뜻이므로 기온이 뚝 떨어지게 되므로 기온이 내려가기 전에 추수를 끝내야 합니다. 그래서 농촌은 타작이 한창인 때가 이 한로절이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상강입니다. 8월의 절기, 9월의 절기 중에 두 번째 상강, 양력 10월 23일경인데요. 상강은 서리가 내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무렵은 쾌청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밤에는 온도가 매우 낮아져서 서리가 맺힌다는 그러한 늦 가을에 해당하는 때이지요. 자, 10번째 10월의 절기입니다. 10번째 10월의 절기. 그 첫 번째로는 입동이 들어오게끔 되겠습니다. 입동, 양력 11월 7일경이 되겠습니다. 겨울로 접어든다는 그런 뜻을 가진 절기죠. 그래서 입동의 날씨가 따뜻하지 않으면 그의 바람이 독하게 분다고 합니다. 그 두 번째로는 소설인데요. 양력 11월 22일경입니다. 소설부터는 살얼음이 잡히고요. 땅이 얼기 시작해서 점차 겨울 기분이 드는데 이 무렵엔 바람이 심하게 불고 날씨가 상당히 추워지는 때이기도 합니다. 11번째 11월의 절기가 되겠습니다. 11월의 절기는 대설의 절기가 먼저 들어오게끔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설이 지나면은 이미 그때는 11월이 되는 것입니다. 양력 12월 7일경인데요. 대설은 눈이 많이 내린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대설이죠. 이날에 눈이 많이 오면 다음에 풍년이 들고 푸근한 겨울을 난다고 합니다. 자, 그 두 번째가 동제입니다. 동제는 양력 12월 20일경인데요. 연중 밤이 가장 긴 날로 동지 후부터는 낮이 점차 길어지게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인들은 이날에 태양이 죽음에서 살아났다고 보고 태양신께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12월의 절기입니다. 24절기 중에 그 마지막으로 12월의 절기인데요. 12월은 소환이 먼저 들게 되어 있습니다. 소환은 양력 1월 6일경이죠. 1월 6일경인데 소환은 글자 그대로 작은 추위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름으로 보게 되면은 큰 추위라는 뜻은 이 대한 때보다도 소환 때가 가장 춥다고 합니다. 사실이 그러합니다. 이것은요 실제 소환 때가 더 춥습니다. 대한 때보다. 그래서 최고로 추운 때가 소환절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두 번째로 대한입니다. 대한은 양력 1월 21일경인데요. 중국에서 겨울 추위는 입동에서 시작해서 서안으로 갈수록 추워지고 대한에 이르러서는 최고에 이른다고 이렇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환 대한이 지나면은 24절기는 전부가 끝이 나는 겁니다. 24절감, 12절가,
12기가 되겠죠. 그래서 24절기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사주와 24절기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도표를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정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동지, 섣달 12개월을 이렇게 앞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걸 보시고 공부를 하게 되면은 한꺼번에 한눈에 이 절기가 월별로 들어오게끔 되겠습니다. 예, 24절기. 자, 사주와 24절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이 날짜하고 우리가 사주를 세우고 할 때의 그 절기는 그 사주를 세울 때는 절대적으로 24절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우리가 일반 그 일자하고는 많이 이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절대적으로 이 숙지를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이 24절기를 반드시 숙지해야만 어떤 기운을 가지고 목화토금수 오행이 어느 계절에 어느 절에 어느 달에 어떤 기운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오행의 용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